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열쇠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안정원 세무사입니다. 이재엽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타인 계좌의 금전 입금 시 증여 추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말인데요. 평소 지인들, 가족들 간에 자금 이동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저도 이 업에 종사하다 보니 이에 대한 질문을 정말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만큼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타인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는 증여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3년부터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경우 입금되는 시점의 자산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딱 이 부분만 보면은 예금 거래를 한 모든 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에는 저렇게 열거되어 있지만 다행히 국세청의 질의응답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증여 의사 없이 타인 계좌에 단순히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하고 본인이 사용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동된 돈이 받은 사람의 명의로 관리되고 사용되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돈만 단지 이동했을 뿐 그 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과세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타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데 이를 받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여를 걱정하고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만약 이러한 행위가 세무서에 적발되어 증여세로 추징된다면 이에 대한 소명은 누가 해야 될까요? 증여의 경우 종류에 따라 그 입증 책임이 국세청에 있기도 하고 납세자에게 있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아쉽게도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소명 의무가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자금 이체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이를 과세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과세로 판정이 난다면 증여금액과 증여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증여금액은 당연히 이체한 그 금액이 될 것이고 증여시기는 이체한 그날이 증여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입금 시점에 타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단순히 예금 계좌에 예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금전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날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대표님들이 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더 심도 깊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했고 매달 월급날이 되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액이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표님이 해주신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온 내용인데요. 답변은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돈이 입금되는 경우는 증여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한 이유도 있고요. 한쪽 배우자가 자금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생활비를 초과하는 돈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다면 그 돈으로 배우자가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 투자를 해서 그런 자산을 축적하는 행위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활비를 보내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가 자금이 급해서 부모님께 돈을 빌려 쓰고 며칠 뒤 다시 돈을 돌려드렸는데요. 이때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대표님이 주신 질문은 이를 각각의 증여로 볼 것인가 금전대여의 개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법에는 증여를 했다 반환하는 경우 각각의 행위를 증여로 볼 것인가 아닌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종류가 금전이냐 금전 이외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종류가 금전이라면 금전을 줬다가 다시 반환받는 각각의 행위를 모두 증여로 원칙적으로 보고 있지만, 즉 돈을 줄 때도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돈을 돌려받을 때도 증여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전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인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인지에 따라서 각각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대표님의 거래를 각각의 증여 행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법은 열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님이 해주신 질문과 유사하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께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빌려주시는 형태로 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돈을 실제로 빌려주고 이를 상환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돈을 빌려주는 흔적이 있는데 상환한 흔적이 전혀 없을 때인데요. 빌려준 기간이 한참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상환한 흔적이 없다면 이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대여의 형태를 하셨으면 그에 대한 계약서 작성, 내용증명 발송, 이자 지급 등의 형태를 하는 것이 증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 대표님의 경우 돈이 실제로 갚아졌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인 타인 계좌의 금전 입금 시 증여 추정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정원 세무사 이재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